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리튬 미주식 길게 보면 80배 대박 납니다.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세요.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 중에서 길게 봤을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회수가 조금 줄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 6만 명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플러스로 제가 실전 매매에 쓰고 있는 기법 자료까지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독자 이벤트 무료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서 직접 종목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 매매 기법 자료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리튬 2주식 길게 보면 80배 대박 납니다.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테슬라의 실적입니다. 사람들이 테슬라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역대 최대치 가까이 나온 게 이번 실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상치보다 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나왔네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도 잘 나왔고 플러스로 이 역대 최대치로 보더라도 잘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예상치보다 못 나왔다 그래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 CPI가 역대 최대치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인플레이션의 지표고 이 인플레이션이 영국에서는 지금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리스크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나오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이 가장 저평가된 종목인지 오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리튬 2주식 길게 보면 80배 대박 납니다.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매출이 기대치 하회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라는 거죠. 전기차 수요 둔화 조짐이라는 건데 테슬라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3분기 매출이 약 214억 5천만 달러, 약 30조 7,6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로 본다고 한다면은 219억 6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약 2억 달러 정도 모자란 수준이다.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덜 나왔다. 그러니까 31조 정도로 생각했는데 31조가 안 나오고 30조 7,600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 문제 때문에 차량 인도 대수가 좀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지금 이 집계된 이 예상치가 37만 1000대인데 인도 차량이 34만 3830대로 예상치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7월에서 9월 순수익이 약 33억 달러, 약 4조 7천억이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약 100%,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진 거지 매출액이라든가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들이 테슬라의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약간 기대치가 약 매출이 약 31조였는데 지금 30조 7,600억 났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 수요 둔화 아니냐? 기대보다 좀 못 미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머스크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 아,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뭐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세계 1위, 2위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패기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크게 될 것이다.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이번에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뉴욕 포스트와 패스트 컴퍼니 등에 따르면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질응답 시간에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크게 될 것이며 애플과 사우디 최대 정유사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애플이 약 지금 2조 3,100억입니다. 2조 3,100억이면 한화로 대략 한 4천조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람코가 약 2조 900억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4천조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대략 한 8천조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부터 기업 가치가 8천조를 넘어서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겠지만 그만큼 머스크의 자신감이 좀 돋보이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발언이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뭐 2017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2017년이면은 뭐 테슬라가 대단할 때는 아니죠. 왜냐면 그 당시에 7,700억 달러였는데 테슬라가 510억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애플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테슬라가 걸어가는 길이 애플과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예상대로라면은 테슬라가 앞으로 4조 3천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고요. 시총은 약 대략 현재 지금은 7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천억 달러에서 지금 4조 3천억이 되려면은 대략 뭐 한 6배 이상은 지금 더 커져야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고 사실상 과거 애플을 뛰어넘겠다고 한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트위터로 가니까, 트위터를 인수하니까 오히려 지분을 더 매각하겠구나. 지분을 더 털겠구나. 근데 오히려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사회에서 광범위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약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테슬라는 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사주를 산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좀 놀라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나왔지만 머스크는 아 이거는 뭐 큰 의미 없고 우리는 아람코랑 애플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거야라는 패기를 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겠다. 매출도 뭐 나쁘지 않았고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 그래서 수요가 진짜 둔화하고 있나? 뭐 이게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나? 만약에 이어진다면 전기차 쪽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번에 독일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100만 개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만 개면은 거의 몇 배냐면은 지금보다 한 150배? 150배란다. 150배까지는 아니야.
한 15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독일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대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약 9조 원을 투입을 해서 2030년까지 약 100만 개로 늘릴 예정이고요. 이게 한 15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목표치죠. 그래서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보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마스터 플랜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기차는 약 150만 대로 신규 차량의 약 14%,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대략 10배, 그러니까 지금의 150대라면은 지금부터 약 7, 8년 뒤에는 1,500만 대까지 증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이거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네, 현재 충전소가 7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7만 개에서 100만 개가 되려면 약 15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7만 개 수준인데 현재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왜? 전기차 충전소가 상당히 너무 적다라는 거죠. 전기차는 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충전소를 더 늘린다라는 계획이고요. 고속도로를 따라 새 충전소도 다시 또 지을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소유한 개인에게는 차를 밤새 충전할 수 있도록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보조금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지금 100만 개를 늘리겠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최소 15배 이상은 더 늘어날 것이다. 또는 이미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독일에서는 이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플러스 지금의 수요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7만 대 충전소를 몇 개로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 약 15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플러스 알파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짓는다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은 수요가 부족해졌을 때 뭐 다른 2차 전지 또는 다른 이 전기차 만드는 공장들은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는 덜 늘려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BMW입니다. BMW가 미국에 10억 달러를 들여서 전기차 설비를 짓습니다. 보시면은 독일 BMW 그룹이 17억 달러, 약 2조 4천억을 들여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BMW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의 기존 시설 전환에 약 7억 달러,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요. 약 7억 달러는 사우스캐롤리아나주의 배터리 조립 설비 신축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또 인비전 ASC로부터 배터리셀을 구매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BMW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도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이제 BMW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최소 6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BMW는 이날 일본 인비전과 손을 잡고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배터리 셀 공장을 짓고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 셀을 역시 자사가 신축할 배터리 공장에서 조립해 전기차에 장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인버전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연간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30기가와트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공장이 지어지는 이 배터리 생산량이 대부분 40기가와트시, 뭐 35기가와트시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배터리 업체들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테네시주 공장을 통해 닛산 자동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인비전은 4월 켄터키주에 20억 달러를 들여 두 번째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몇 조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BMW는 오히려보다 공장을 더 지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중축하겠다, 신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BMW도 미국의 공장을 신축하겠다, 중축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게 뭐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냐? 전혀 줄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오히려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라는 거죠. 바로 하얀색 우리가 사실상 지금 정말 중요한 이 핵심 소재인데 자고 나면 오르네. 밀가루 알입니다. 역대 최고 리튬이고요. 1년 전보다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회가루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뭐 밀가루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우리는 사람들이 하얀색 석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쭉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승폭 역시 점점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료비 상승 부담도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쭉 보시면은 탄산 리튬 가격은 1kg당 525.525.5위안 기록을 했고요. 1년 전 가격이 키로당 173위안이었고 감안을 하면은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폭도 상당히 가파른 상태입니다. 6월에서 8월 1kg당 450위안을 유지했던 탄산 리튬이 8월 말에 470위안으로 올랐고 9월 말 그리고 10월에는 500위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중국이 리튬 정제 시장의 약 60%를 장악한 데다가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을 이 남미 국가들의 리튬 채굴 사업 국유화에 나서면서 리튬 확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전체 리튬 생산량의 29%를 차지하는 스촨성 일대가 3분기 심각한 전력난으로 어떻게 보면은 리튬을 제대로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튬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1월에서 7월 한국이 수입한 리튬 가운데 중국산이 64%고 올해 1월에서 7월 대중국 리튬 수입은 16억 1,500만 달러로 전년 2억 8,300만 달러 대비해서 대략 5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배터리의 핵심 양극재의 원자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NCM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리튬의 이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이 사실상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가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소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올해 3분기 기준 3원계 양극재 제조 원가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리튬이 부족하다. 전기차, 뭐 배터리 수요 많은 거 알겠어요. 근데 배터리가 없는 걸 어떡하냐? 왜? 리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 리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넘쳐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원료 끊겠다. 4조 원 보조금 지원을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원료 생산 촉진을 위해 28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부 인프라법에 근거해서 미국 내 12개 주 20개 제조업체에 약 4조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쭉 보시면 지급하는 자금은 기업의 민간 자본과 매칭돼서 약 90억 달러로 늘어나 흑연과 리튬,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개발하고 있는 또는 생산하고 있는데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연 200만 대 공급될 배터리용 리튬과 120만 대분의 흑연, 연 40만 대분의 니켈 등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리튬 정말 중요하다 얘기를 했죠. 대규모 상업용 리튬 전해질 소금 생산 시설을 미국에 설치하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배터리 바인더 수요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전극 바인더를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60만 개분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용 산화규소 생산 시설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리튬과 흑연 같은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거를 미국 자체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배터리와 부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화석 연료로부터도 산업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미국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리튬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이 리튬과 흑연이에요. 그래서 리튬을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만들어내겠다, 뭐 아니면 동맹국에서라도 얻어오겠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거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은 딴 데서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핵심은 있는 걸 다시 쓰는 겁니다. 바로 폐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폐배터리 시장이 갑자기 급성장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폐배터리 시장의 동반 성장도 기대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여건은 배터리의 생산과 이용, 폐기, 재사용 등 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용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건 정책을 중국을 제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당연히 이 원자재, 소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공급망 불안정으로 리튬이 아까 얘기한 대로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뽑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정책 전환에 따라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이 예견되면서 현대차, 포스코, GS 대기업도 폐배터리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폐배터리 사업을 위해 TF를 통한 대응을, 포스코홀딩스와 GS에너지는 합작법인 포스코 GS 에코머티리얼즈를 연내 설립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수거부터 재사용, 활용 사업에 나서고요. 배터리 진단, 그러니까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평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재사용 등 배터리 관련 서비스 플랫폼 사업도 만들 예정입니다. 소부장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고요. 원익 P&E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기업 성인하이텍과 진단 장비 차세대 고속 반전기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하나기술은 스마트 충방전 진단 시스템을 공동 개발을 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원재료 수급이 어려운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들이 당연히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성능이 60% 미달인 경우 재활용을 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원재료를 추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냐? 지금이 약 1조입니다. 앞으로 얼마? 82조까지. 몇 배? 최소 80배 이상의 상승세, 성장세가 나올 게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하면은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어디서 가져온다? 있는 거에서 다시 뽑아 쓰자가 된 거고, 그 성장이 80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없으면 그냥 뽑아 쓰면 되죠. 있는 거 재활용하면 되죠. 그게 몇 조다? 지금 1조지만 앞으로 80조까지 약 8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개발에도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2단계 투자를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은 리튬 투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의 2단계 투자를 확정을 지었고요. 이 살타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염수 리튬을 통해 수산화 리튬을 상용화하는 2단계 투자 사업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비는 10억 9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수준이고,
자금 조달은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국내 신설 법인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총 20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60만 대 사용할 수 있는 규모고, 아까 전에 미국에서 언급했던 수준만큼이나 많은 양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포스코도 진심이네. 근데 얘기했지만 개발은 2025년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폐배터리, 바로 재활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그럼 리튬 관련된 기업이 어디 있나요? 재활용 기업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온 기업 중 하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영풍입니다. 영풍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2030년 매출 5조 원 목표입니다. 영풍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폐배터리에서 뭘 뺀다? 리튬, 니켈을 회수하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낙점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배터리 소재를 연간 70만 톤을 생산해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영풍은 이 소재 생산 거점에서 다음 달부터 건식 리사이클 방식이 최적화된 원료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는 폐배터리를 팩 모듈 단위에서 곧바로 파쇄해 조각낸 것으로 전 처리 공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합니다. 그래서 케이스와 집 전체 등 원부원료도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금속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 리사이클링 기업들은 습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전처리 공정에서 폐배터리를 셀 단위까지 분리한 뒤 잘게 분쇄해서 리사이클링 원료인 블랙 파우더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로 간주되는 배터리 케이스, 양응극제 집 전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많이 좀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보는 게 이제 이 영풍의 아까 얘기했던 이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식입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하순부터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를 석포제련소에 있는 건식용융 리사이클링 방식의 파일럿 공장에 투입해 시범 생산한다라고 놔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완공하는 파일럿 공장을 필두로 2024년 연간 사용후 배터리 2만 톤, 전기차 8만 대분 규모의 1차 상용화 시범 공장을 완공하고 지속해 나가서 2030년까지는 70만 톤의 배터리 소재 원료를 생산해서 5조 원의 매출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영풍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영풍이 그 안에서 리튬, 니켈들을 재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리튬 재활용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중 하나가 영풍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높지만 내려왔을 때 사도 되는 종목이 성일 하이텍이랑 세비캠입니다. 차트 설명을 드리겠는데, 영풍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리튬 이슈로 주가가 크게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21선 밑으로 급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상당히 눌림목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10월부터 다시 전환하는 이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한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이나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은 너무 높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종목이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 높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너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소 9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영풍은 지금도 괜찮지만 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은 10만 원, 그리고 성인하이텍은 9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이 지금 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충당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부족하니 재활용해서 쓰자. 근데 그 기업이 영풍이고 그 이외에도 폐배터리 기업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구독자 6만 명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고요. 플러스로
실전 매매 기법 자료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접속이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나 전화번호를 뭐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누르시고요. 그럼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설치 버튼 눌러서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 다 필요가 없다.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그냥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당일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차 전지 자료집이랑 그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일단 2차 전지는 이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6만 명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집이거든요.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두 가지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구독만 누르면 돼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래 이 게시글의 아래 하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하트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누르면 이 두 개 무료거든요. 이것만 하시면 다 자료집 전부 다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무료로 종목을 매일매일 알려드립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 장 시작 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테마주가 오늘 원전 이슈가 있었다. 원전이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떤 종목이 올라갔고 왜 올라갔는지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매일매일 최근에 있었던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전부 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숙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합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